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민감도 분석은 재무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해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민감도 분석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부동산 권리 분석에서는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가 많고 규제 내용이 복잡할수록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였으나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 불가능한 거래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 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부동산 권리 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 활동이 필요 없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임차권이나 유치권 등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부동산을 살펴보는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공실률이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무실의 수요 분석에서는 공실률을 조사하여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공실률 분석은 투자 부동산의 안정적인 점유율 결정에 도움을 준다. 공실률 조사는 부동산 시장 조사의 핵심 사항으로 임차 공간이 실제로 임차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용적률의 감소는 시행사의 예상 사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부동산 담보신탁이라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환지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하며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다. 지주 공동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방식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사업 위탁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방식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 지역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다른 지역의 개발권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권 양도제는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